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그 원자 구조 정리 아까 그 말씀드렸던 중성자, 양성자, 전자 말씀드렸었죠. 그거를 이렇게 그 무슨 이 책에서 좀 하는 것 중에 좀 괜찮은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약간 번역투 말투 때문에 이게 아시다시피 영어는 이렇게 약간 뒤에서 이게 수식하면서 해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석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해가지고 보시기 되게 불편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원자다. 그러면 본인이 간단하게 노트나 아니면 연습장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원자는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로 구성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개인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따르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자세히는 안 하고 그냥 뭐 만약에 이건 할 만하다 싶은 거 제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같이 할 거예요.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화학얘기인데 화학결합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화학결합엔 여러 가지 결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 공유결합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공유결합 두 원자가 한 쌍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할 때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분자는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의 공유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저기 밑줄 그을게요. 분자는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의 공유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밑줄 그어볼게요. 제가 이 한 이유는 뭐냐면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하진 않겠지만 분자라는 개념하고 화합물이라는 개념을 약간 혼용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구분 좀 해드리려고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분자는 몇 개 이상이라고 돼 있나요? 뭐가 모여야 돼요? 원자가 모여야 해요. 괜찮죠? 그럼 화합물은 어떨까요? 화합물. 나중에 이제 미리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러면. 분자라는 개념하고 화합물이라는 개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는 둘 이상의 원자가 합쳐졌다, 결합했다, 합 이렇게 적을게요. 괜찮죠? 그래서 뭐에 포커스를 맞춰라? 아, 원자가 결합했구나. 그럼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예시. 요거 이름 뭔가요? 헬륨. 네, 헬륨. 헬륨은 분자 맞나요? 네, 분자 맞죠? 요거 뭐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1원자 분자라 그러죠. 단원자 분자 또는 1원자 분자. 그 다음 요거는 뭐라 하나요? 수소 분자라 그러죠. 요 친구는 2원자 분자. 그 다음 요거는 뭐라 해죠? 물 분자죠. 물 분자 뭐라 하는데요? 원자 몇 개? 몇 개 있어요 이 친구? 3개. 3원자 분자예요. 그럼 혹시 이거 아시나? 네, 포도당. 그럼 얘 뭐라 하면 돼요? 네,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다원자 분자겠죠? 다원자 분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맞아요. 이것도 화합물 그 얘기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화합물의 정의는 뭘까요? 맞아요. 제가 적어볼게요. 둘 이상의 원소가 합이에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원자와 원소. 네. 그러면 요거 예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헬륨은 화합물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뭘 했어요? 둘 이상의 원소라잖아요. 얘 원소 몇 개예요? 그치? 한 개니까 안 되고 얘는 원소 몇 개? 원소 하나죠. 원소 종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네요. 그러니까 쓰자면 얘는 X, 얘 X인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얘 화물 되죠. 왜? 원소 몇 개인데요? 2개니까. 얘는 또 화물이 돼요. 괜찮죠? 그럼 얘는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되죠. 얘 우리가 생명과학에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고분자 화합물.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용어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셔야 나중에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그래 그건 그거지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됐죠? 미리 좀 하고 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자, 거기 뭐 2.6 볼게요. 자, 생명체에서 확대해서. 생명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4가지 원소 뭐뭐 있다 그랬죠? O, C, CN 이렇게 하던데. 자, 이 친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원자가를 물어봤어요. 원자가는 뭐예요? 의미가? 원자가. 결합할 수 있는 능력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산소는 결합 능력이 몇 개예요? 2개. 8 2개. 이렇게. 알죠? 8 2개. 탄소는 4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개도 되고. 뭔 말인지 알죠? 이 친구 4개. 수소는 1개. 8 1개. 질소 3개. 제일 유명한 거 NH3. 아시겠죠? 3개. 바로 걷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분자가 비극성 공유결합 혹은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는지 설명하여라. 자, 그러면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전기음성도라는 개념 알고 계시죠? 전기음성도는 뭐죠? 전자를 빼앗으려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전기음성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 중에 가장 센 애가 누구예요? FON. 다 아실 거예요. 폰 이래가지고 다 외우시던데. 그래서 이제 수소랑 많이 비교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보니까 질소랑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크다. 탄소와 수소는 유사한 정도의 작은 전기음성도를 지닌다. 그러면 탄소랑 수소랑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A. 질소 분자는 서로 같은 물질이니까 전기음성 똑같으니 얘는 극성을 띨까요? 무극성을 띨까요? 무극성이죠. 극성이 없다.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중심으로 마찬가지 수소가 다 어때요? 다 동일한 전기음성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얘도 뭐예요? 무극성. 다음 암모니아는 질소가 수소보다 더 세죠. 그럼 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할 테니까 얘는 극성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 이 친구는 일단은 CO를 보면 얘 둘만 비교하면 어때요? 요 둘만 비교하면 O가 더 세니까 얘가 극성을 띠게 될 건데 만약에 탄소랑 수소를 비교한다면 얘는 서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에도 물론 더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더 많은 물질이 들어가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정도 수준만 일단 알고 계시고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넘어가서 2.8은 안 할게요. 이거 그냥 둘이 결합하라는 얘기고 다음에 그 다음에 약한 화학 결합에서 수소 결합하고 반드르발스 결합 이런 거 있는데 뒤에 제가 물 설명 하고 단백질 설명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단백질 할 때. 물 분자는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합니다. 여기서 아까까지는 화학 얘기였고 이제부터 생명과학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물이 있어서 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요. 여기서 시간 많이 보낼 거예요. 자, 물 얘기는 자세히 할게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화성에 탐사선 보낼 거래요. 유인 탐사선. 사람 보낼 거래요. 지구에서 지금 최신 기술로 가장 빨리 가면 얼마 정도 걸린 줄 알아요? 네, 가는데 1년이래요. 날아가는데 1년. 갔다 찍고 돌아오면 2년. 물론 가서 뭐 하겠죠. 뭐 연구도 할 거고. 근데 제가 뭐 정확하게 이제 전문 기술을 아는 건 아니지만 얘기 들은 거에 따르면 가서 못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서 다시 돌아오려면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로켓 발사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화성에. 그러니까 못 돌아온대요. 그래서 모집을 한대요. 가서 죽을 사람. 근데 지 혼자 그렇게 많대요. 네,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대신에 무료겠죠. 아무튼 그래서 가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 공문 보고 고민했어요. 와, 이거 역사 이름 남기고 죽을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역사 이름 남을 테니까. 최초로 화성에 간 사람 이게 될 테니까. 대신에 돌아오지 못하고. 왜 갈라 할까요, 화성에?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왜 가려고 할까요, 화성에? 아니 거기 뭐가 볼 게 있다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면 되지. 왜 가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뭐 학문적인 뭐 궁금증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 인간 말고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 말고 다른 외계에도 생물체가 있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물론 저도 궁금하긴 해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찾는 게 뭐예요? 물을 찾아요. 물을 그토록 찾아 헤매요. 그래서 화성에 보면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화성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난리가 나잖아요. 와, 흔적 있다 이러면서. 이게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생명체를 구성할 때 이 물이 현재 가장 많은 거 아시죠? 사람 기준으로 얼마? 약 한 70% 있고, 물론 생물마다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90%래요. 물이. 그러니까 물 덩어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생명체를 구성한 것도 물이면서 동시에 이 물이란 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유지가 되었고 생명체가 살아남았다는 게 이 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요게 이 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얘가. 요 물질이 붙은 걸로 인해서. 창발적 특성 때문에 새로운 특성이 생겼죠. 그래서 산소를 기점으로 해서 수소가 양쪽으로 생기고 비공유 전자쌍이 생기면서 얘가 구조적으로, 도형적으로 어떤 모양이에요? 사면체 모양인 거 아시죠? 네. 그런 모양이 띄게 되면서 다른 물 분자랑 만났을 때 어떤 결합을 하려고 해요? 수소와 산소 사이에 수소 결합이 일어나려고 하죠. 그럼 서로 잡아당기는 어떤 일이 생긴다. 이 결합이 물론 좀 약한 결합이긴 하지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한 결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뭉칠 때 물 분자 하나에 몇 개의 다른 물 분자가 붙을 수 있어요? 4개가 붙을 수 있죠. 그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끌어당기는 무슨 역이 생겨요? 적어볼게요, 이제부터. 응집력이 발생하죠. 그럼 이 물도 마찬가지. 물끼리는 결합할 때 응집력이 발생하고 다른 물체와 물이 결합할 때도 힘이 발생하겠죠. 요거를 우리는 흡착력, 흡착.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아시다시피 그 물에다가 이렇게 쫙 올려놓으면 어때요? 여기가 이제 약간 찰랑찰랑하면서 약간 뜨잖아요. 그게 이렇게 막 약간 흔들면 안 떨어지고 막 흘러흘러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죠. 허물어지지 않으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합 하나로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물은 물 분자끼리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보다 고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죠? 이게 좀 부피가 커지면서 얘가 밀도가 떨어지죠. 고체가 되었을 때 밀도가 감소하는 특이한 점이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밀도가 감소하니까 액체 위에 고체를 올려두면 어떻게 돼요? 뜨죠? 그러면 만약에 아주 추운 빙하기가 왔어요. 그러면 물은 바다에서 어디서부터 얼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얼어 내려가요. 만약에 물이 아니었다면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얼어요. 말 이해되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뭐가 좋아요? 생명체가 아무리 추운 빙하기가 와도 얼음이 이렇게 얼어도 아래쪽에는 물 상태인 거예요. 그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신생대나 그 특정 시대 때 보면은 빙하기가 심하게 와서 생명체가 멸종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바닷속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됐죠? 그다음 표면 장력, 흡착력, 응집력 이런 것도 인해서 우리는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또 뭐도 알 수 있죠? 내가 모세관 현상. 요거는 땅 속에 있던 물을 식물이 자기 입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얘기하는 거죠. 식물이 살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얘가 당연히 이거 아시죠? 형식 전환.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띄다 보니까 뭐 어떤 걸 떼요? 극성을 띄게 되죠. 극성을 띄게 되면서 어떤 점이 좋아진 거예요? 극을 띄고 있는 또 다른 물질과 결합할 수 있잖아요. 이온 물질이라든지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친수성 물질과 뭐 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결합한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녹는다예요. 녹는다. 물에 녹는다예요. NaCl을 담갔어요. 물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죠. 이온화되는데 이온화된 게 사실은 물 분자가 뭐 한 거예요? 얘네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녹아버린 우리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녹아 들어가면서 그 물질이 내 생명체 몸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다른 형태로 쓸 수도 있고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도 있고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질 운반, 화학 반응, 참여와 같은 화학 반응에 이게 참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소결합 하나가 이렇게 이제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수소결합이 많다 보니까 얘는 비열이 높아요, 낮아요? 비열이 굉장히 높죠. 비열의 정의가 뭐죠? 물체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그때 단위는 칼로리. 킬로칼로리는 1kg 물체예요. 1kg 물체 1도씨 올릴 때는 칼로리, 킬로칼로리. 아시겠죠? 비열이 높다는 얘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어요. 얘는 1도씨 얘는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1도씨 올리는데 열량이 100이 쓰이고 얘는 20이 쓰였어요. 그럼 누가 더 비열이 큰 거예요? A가 크죠?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을 많이 머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물 같은 경우면 바다에 아주 뜨거운 낮에 빛이 많이 들어와가지고는 열이 한참 머금었다가 밤 되면 어떻게 돼요? 열을 방출하면서 해안가 지역은 좀 따뜻하다 하잖아요. 실제 부산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열이 높고 마찬가지 기화열이 높아요. 높다 보니까 얘가 에너지를 많이 머금을 수 있고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체온 유지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비열이 높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생명체 체온 유지를 머금을 수 있으니까 체온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내 몸에 땀이 많이 나면 그 땀이 날아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기화된다 그러죠. 그럼 기화가 되면 이걸 우리가 기화냉각이라 하는데 기화냉각되면서 그 주변에 뭘 가져가요? 에너지를 다 가져가요. 그러면 쉽게 뭐 할 수 있다? 체온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된 항상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일이 많아요. 됐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합시다. 그러면 페이지 13페이지 잠깐 볼까요? (13페이지에) 보면은 표 하나 커다란 거 있죠? 그거 물과 관련돼 있는 특성을 쓰라라고 돼 있는 거죠. 같이 해볼게요. 화면 보면서. 책 다 있으시니까 뭐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책이 다 있으시니까 저도 책 보고 하면 돼서 책 보고 갈게요 그냥. 네. 자 볼게요. A번 볼게요. A번. A번 보니까 특징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 수소결합은 물 분자를 응집시키고 친수성 표면에 부착시킨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서로 응집한다니까 응집과 흡착과 관련된 내용일 거고 그럼 A다가 응집 흡착 써보실까요? 요거는 제가 같이 할게요. 요건 중요해서 요건 별표 하나 쳐주세요. 요거는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 현상에 도움을 주는 예로 물의 이동이 있겠네요. 물의 이동은 대표적인 예로 모세관 현상, 식물의 모세관 현상. B에다 쓰시면 돼요. 물의 모세관 현상. 다음 두 번째 높은 비열. 비열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몸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현상에 도움을 주는 예부터 먼저 볼게요.
주변 환경과 생명체 안에서 온도 변화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옆에 쓸게요. 체온 유지. 화살표하고 체온 유지. 생명 현상에 도움을 주는 예 빈 공간에 써주세요. 자, 그 다음 C를 볼게요. 특징에 대한 설명 C. 그러면 이런 높은 비열이라는 얘기는 수소 결합을 쉽게 끊을 수 있다 없다? 쉽게 끊을 수 없다. 적어볼게요. 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파괴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예요. 수소 결합이 형성하고 파괴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쓸까? 다음 D 볼게요. D 옆에 특징 볼게요. 물이 증발되기 위해서는 수소 결합이 깨져야 한다. 그 증발된다는 얘기는 수소 결합이 깨져 날아가는 거니까 기화열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럼 기화열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기화열은 높다. 높은 기화열. 기화열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열을 또 방출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 지구의 온난한 기후 또는 온화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E에다 쓸게. E. 지구의 온난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다. 온난한 기후. 그 다음 F. 옆에 볼게요. 특징.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 물 분자는 증발한다. 남아있는 분자는 냉각된다. 이게 뭐예요? 기화냉각. 기화냉각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좋았다 그랬어요? 기화냉각. 체온을 다시 낮출 수 있다.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됐죠? 다음 밑에 밀도가 낮은 고체.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 물 위에 뜰 수 있다. H에 쓸게요. 물 위에 뜰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도씨일 때 가장 부피가 크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물이 고체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물 아래에서는. 그러면 I에다 쓸게요. 그냥 생명체 유지. I, 생명체 유지. 다음 J의 생명 현상에 도움을 주는 예를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생명체 내에서의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물에 녹아있는 용질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용질, 용매, 용액, 용해. 요 구분 아신다 생각할게요. 용질을 녹이는 걸 우리는 용매라고 하죠. 그래서 물은 용매의 기능이 있다. J에 씁니다. 용매의 기능. 용매. 용매가 나타나는 거는 극성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K 씁니다. K. 물은 극성 분자이다. 물은 극성 분자이다. 극성이라서 이온이나 친수성 물질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질문. 그러면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그러면 우리는 물은 방금 극성을 띈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기름은 극성을 떼요, 안 떼요? 극성 안 띈다는 얘기예요. 그죠? 됐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물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어디 설명해 드린 거냐면 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절반 설명한 거예요. 그죠? 어디 보시냐면 11페이지 오른쪽 부분 볼게요. 그래서 아까 물 말씀드렸다시피 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친수성과 소수성 뭐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수성은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물과 친하다예요. 그럼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극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수성 물질이야 이러면은 물과 결합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겠네 생각하시면 되고, 소수성은 뭐예요? 물과 안 친하다. 그럼 극성이 없다 이러면 돼요. 소는 이게 좀 어려운 한자인데 소외되다 할 때 소자래요. 물과 소외됐다는 뜻이래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안 친수성이면 좋았을 텐데 안 친수성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개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 얘기가 나오는데 아보가드로 수 아시죠? 네.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울게요. 자, 여기 보면 밑줄 그어 볼게요. 책에. 생명체에서의 대부분 화학 반응은 물속에서 일어난다. 1몰은 분자량과 동일한 숫자의 질량을 얘기하는데 모든 원자량의 합, 거기에 동그라미 칠까요? 모든 원자량의 합. 이거 가지고 이제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문제 풀 건데.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어떤 물질을 1몰은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외울 수 있겠어요? 로 분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용액의 몰 농도는 1리터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자, 문제로 볼게요. 문제로.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은, 자, 0.5몰의 젖산 용액 1리터는 얼마만큼의 젖산이 들어있나 돼 있는데, 그럼 젖산은 써볼게요. C3H6O3 이렇게. 이 친구가 0.5몰 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원자량을 제시했네요. 그러면 해주면 돼요. 얘가 탄소는 12의 원자량을 갖고 있으니까 3개 있어서 곱하기 3 이렇게. 그 다음에 수소는 1 곱하기 6. 그 다음에 산소는 16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거 없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얼마지? 36. 빨리 주세요. 48 하면 얼마지? 계산해왔는데 90. 네. 아, 제가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수학 되게 못해요. 90g인데 그럼 답은 90g일까요? 이게 기준이 얼마라고요? 1몰당이니까 현재 0.5몰이라고 했으니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 얼마? 45g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B번 A의 용액에는 젖산 분자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가? 그럼 이제 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 요거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1몰당 몇 개 들어가 있다고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있다고요. 근데 이게 0.5몰이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2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아, 네. 여보세요? 6223. 오케이.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6223. 방금 아보가드로는 전화 왔어요. 비밀번호 6223이래요. 요즘 연기학원 다녀야 되겠어요. 연기가 너무 안 돼. 어색하죠? 제가 나중에 꿈이 엑스트라 한번 출연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챙인 1, 뭐 시체 1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회가 있으면. 영화에 한번 출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면 마동석한테 한 대 맞는 거 이런 거? 네. 외우시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6, 2, 2, 3. 넘어갈게요. 자, 산염기도 다 아시다시피 pH 관련된 거 중성은 pH가 얼마죠? 7. 7을 기점으로 숫자가 낮아지면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산성. 올라가면 염기성.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항상 수소이온의 양과 수산화이온의 양은 곱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핵심 문제 2.13 요거 한번 볼게요. 2.13에 보시면은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8승계 있대요. 그러면 OH 마이너스 몇 개 있어요? 그죠? 10의 14니까 얼마? 4인가요? 아니지. 4, 5, 6. 6이네요. 네. 곱이 안 돼요. 그럼 pH 얼마예요? pH 얼마? 8. 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수소 기준으로 봐야 되죠. 얘는 산이 염기예요. 염기. 어려운 거 없고. 이 친구는 10에 마이너스 7이니까 이 친구는 중성.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1승. 이건 얼마예요? 10에 1, 3 맞죠? 이게 뭐예요? 산성. 뭐 쉬운 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문제 핵심 문제 2.13. 여기 보시면 이제 완충액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완충액 할 때 완충은 이런 거예요. 충격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떤 충격에 항상 노출돼 있어요? 화학적인 변화 중에 제일 이제 자주 노출되는 게 산과 염기예요, 진짜. 우리가 마시는 콜라, 산성이죠. 그래서 속 부글부글 안 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콜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커피 콜라가 요즘 저번 달에 2+1 해가지고 집에 사놨어요. 이렇게 막 마시려고. 제로 칼로리. 하루 몇 찌지? 자, 생물학적 완충액은 그 산도 변화를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완충액이 막아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써볼게요. H2CO3가 HCO3-랑 수소이온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이게 자세히 보면은 어느 것이 공여체이고 어느 것이 수소이온 수용체인지를 확인해 보라 그랬죠. 그럼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걸 수용체, 제공하는 걸 공여체. 그럼 누가 공여체예요? 이 세 가지 물질 중에. 그렇죠? 이 친구가 공여체. 이 친구가 수용체죠. 맞죠? 수소이온을 내보내니까 여기.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 반응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넘어가고. 자, A번 볼게요. 용액의 pH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pH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산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지.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은 이 방향으로 진행하겠네요. 요거 이해되세요? 맞죠? 할 때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다시. 이거죠. 완충이란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산도가 높아졌으니, 즉 수소이온이 너무 많아졌으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성 유지의 개념과 비슷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수소이온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려면 반응은 A 방향이에요? B 방향이에요? B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됐죠? 그러면 제가 적어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랑 물이 이렇게 있다.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고 만약에 내 몸속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내 몸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걸 합하면 H2CO3죠. 맞죠? 이걸 합하면 이 친구가 HCO3-랑 수소이온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A 방향으로 진행할까요? B 방향으로 진행할까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이렇게 변화하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내 몸은 뭐로 바뀌는 중이에요, 지금. 그죠? 수소가 많아지니까 산성화되는 중인 거예요. 그럼 내 몸 뭐 하려고 해요, 그럼 앞으로는? 그렇죠. 다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B번은 pH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을 때 있으니까 얘는 산성이 되는 거예요,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염기성이 많아지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작아지죠. 그럼 얘가 너무 작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방향은 이 방향으로 진행해줘야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만 이해해주세요. 그냥 완충은 내 몸의 산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용액이구나.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핵심 문제 2.15에 보면은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량이 증가가 pH를 낮추는 이유를 식에 나타내고 넘어가고 요거 B번 볼게요. 낮은 pH가 해양의 탄산이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pH가 낮다는 얘기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죠.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니까 앞으로 얘랑 뭐 할 거예요?
결합하겠네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넘어가서 어원 몇 개 좀 보고 갈게요. 어원, 요거 몇 개 알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어원에 요거 볼게요. 하이드로. 여기 이제 물이란 뜻이에요. 하이드로. 하이드로. 워터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필로스, 포보스. 필로스는 좋아한다. 포보스는 싫어한다예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광장 공포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주목 공포증? 무슨 공포증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슨 포비아라 그러잖아요. 포비아 여기서 온 단어예요. 무섭다는 뜻이에요. 이게 싫다. 필러스 좋다. 그다음에 아이소 또는 이소라고 읽기도 해요. 실제 발음은 아이소가 맞아요. 이게 같다란 뜻인데 약간 이성질체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우리 그 아미노산 중에 혹시 아이소류신인 거 들어보셨어요? 원래 류신인데 그냥 좀 다르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괜찮죠? 아이소라는 뜻. 요 정도만 할게요. 두 개만. 다음 뭐 프로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라서 프로는 전 단계라는 뜻이죠. 프로비타민 이런 거. 프로락틴 이런 거요. 자, 넘어가서 이제 바로 지식의 검증 들어갈게요.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빨리 푸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각 원소는 자신의 특정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에서 자, A번 원자량은 일정하다. 그 다음 이 B번 원자 번호는 일정하다. C, 질량수는 일정하다. 위 두 개, 보기 두 개 맞다. 자, 답 몇 번이에요? 네? 이제 원자 번호는 일정하죠. 얘는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정답 몇 번? 이건 바로 보이죠. 다음 2번. 다음 중 인체에서 미량 원소가 아닌 거. 아까 우리가 외웠던 것 중에서 하나만 찾아볼까요? 누구였죠? 아이오딘, 아이오딘, 아연, 철, 칼슘, 플로린 이렇게. 이 중에서 미량 원소가 아닌 거니까 필수 원소 찾자라는 거예요. 필수 원소 누구예요? 칼슘.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아까 그 카페 가서 그 소금 먹자 그거.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나올까 봐. 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시험 나왔다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소듐은 10개의 전자와 11개의 양성자, 12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원자 번호는 누구랑 항상 같죠? 양성자 수랑 항상 같으니 몇 번? B번. 11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는 물질대사 경로의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14C입니다. 14C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물질을 추적하는 데 써요. 추적. 자, 그럼 몇 번이죠? 추적하는 데 쓴다. D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사능 때문에 위치와 양을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그죠? 추적이라는 단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메셀슨과 스탈이라는 과학자가 연구하는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 DNA량, 질량을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질량으로 또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5번. 다음 원자 번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반응성이 낮을까? 반응성이 낮다는 얘기는 옥텟 규칙을 딱 완벽하게 이룬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활성 기체, 뭐 헬륨 아니면은 아르곤 뭐 이런 거 얘기한 거겠네요. 그럼 이 중에 누구예요? 그럼 헬륨이면 2번이고. 그러면 전자 채워보죠. 2개, 8개 이렇게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2개짜리, 10개짜리, 18개짜리. 이 누구예요, 이 중에서? 18개짜리.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이거 이해 안 되세요? 다시. 반응성이 가장 낮다라는 얘기는 옥텟 규칙을 나는 완성을 했으니 난 전자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말 이해되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8개 순서로 채우는 게 옥텟 규칙이죠. 그 규칙을 완전히 성립시키려면 2개짜리거나
10개짜리거나 18개짜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정답은 2. 그 다음에 아르곤 원자는 3개의 전자 껍질을 갖고 이 껍질은 모두 완전히 채워져 있다. 원자량은 40이다. 그러면 이 원자는 몇 개의 중성자를 갖는가? 원자량이 40이고 3개의 전자 껍질을 완전히 채우고 있다 했으니까 아까 8 이렇게 되는 거죠. 총 몇 개? 18개인데 원자량 몇 개? 40이니까 빼주면 얼마예요? 그죠? 얼마? 22개. 요게 중성자겠네요. 이해되셨죠? 정답은 D. 다음 중 어느 것이 엽록소 색소가 태양빛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일어난 현상을 설명한 것인가? 이거 화면이 너무 자, 이렇게. 자, 2번.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 이동하여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다 바로 나오죠. 아까 요거예요. 여기 이제 바닥이 있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다고요? 불안하다. 들뜬 상태가 되었다. 에너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껍질을 더 타고 위로 올라갈수록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받으면 불안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태양빛을 받았으니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겠네요. 이해되세요? 다시 여기에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죠? 와이파이 같네. 이게 껍질이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누가 가장 불안해 보여요? 그죠? C가 제일 불안해 보이죠?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많았던 에너지가 만약에 얘가 다음 밑에 있는 전자 껍질로 내려간다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돼요. 왜냐면 안정해졌으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아까 빌려주실래요? 자, 들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은 거예요, 놓은 거. 그럼 떨어지면서 얘가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에너지가 밖으로 나왔겠죠. 운동 에너지 형태로. 그럼 여기서는 전자가 위에 있던 들뜬 상태에 있을 때 전자 에너지가 많으니까 얘가 다음 전자 껍질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반대로 여기서 에너지를 받았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에너지를 받으니까 들뜬 상태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A.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로 이동하여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였다. 이러면 이제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실 화학은 별거 아닌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만약에 헷갈리게 나오게 하면은 혹시나 힘들어 하실까봐 그냥 체크는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D는 쉽습니다. 다 쉬운 거예요. 생명체 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6개인데 자, 8번. E는 원자과 껍질에 얼마나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E는 지금 15 피해놓고 31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첫 번째 2개, 그 다음 8개에서 10개 채우고 그 다음 뭐 있어요? 5개 있겠죠. 원자과 껍질이 했으니까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맨 바깥쪽만 얘기하는 거죠. 요 친구 맨 마지막에 있는 껍질을 원자과 껍질을 그래요. 원자과 껍질. 또는 뭐 체외곽 전자. 들어보셨죠? 그래서 5개다. 정답은 B. 그 다음 E의 원자량은 얼마인가? 원자량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 수치만 보면 되죠. 그래서 31. 괜찮아요? 그 다음에 10번.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하나는 질량수가 14이다. 이 동위원소는 몇 개의 중성자가 있나? 탄소는 질량이 얼마예요? 12인데 14가 되었대요. 그럼 양성자 몇 개? 6개로 항상 일정. 그럼 남은 거 몇 개? 빼면 8개가 중성자겠네요. 정답은 C. 이해되시죠? 네. 안 되시면은 그 옆에
막 이런 거 하셔도 되고 막 침 뱉어도 되고. 실제로 한 번도 침 뱉은 사람 못 봤습니다. 자, 11번. 황 원자는 몇 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을까? 황은 지금 몇 번이에요, 황은? 16번, 32 질량에 16번이네요. 그럼 전자껍질 채워봅시다. 얘는 처음에 2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6개 갖고 있죠. 그럼 앞으로 얘는 몇 개가 더 들어오면 좋을까요? 2개가 좋으면 좋으니까 결합 몇 개 더 할 수 있겠어요? 2개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B. 다음 12번. 전자배치도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떤 원소가 산소와 가장 유사한 화학적 특징을 가질 것인가? 화학적 특징을 가진다 이 얘기는 체외각 전자 같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주기율표 외우셨으면 이게 답이 바로 나오긴 하는데 같은 쪽에 있는 거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산소 바로 밑에 있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해볼까요? 이거 외운 사람만 다르던데. 수해, 이배. 네요. 네, 지우고 갈게요. 네, 이것만 쓸게요. 그럼 이 중에서 이 친구 산소 물어봤죠? 산소랑 가장 성질이 비슷한 거 이 친구예요. 한번 볼게요. 산소는 몇 번이었죠? 번호 8번. 그러면 전자가 2 얼마? 6이죠. 그럼 얘는 전자 몇 개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황은 이게 8번 8, 9, 10, 11, 12, 13, 14, 15, 16번이잖아요. 그럼 16이니까 2, 8, 그 다음 보이시죠? 체외각 똑같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몇 개 들어와요? 전자 2개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됐죠? 물론 이제 좀 전자 배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질을 띠긴 하는데 그러니까 체외각만 봤을 때. 다음 13번. 이 13번 처음에 이거 저 한 5번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가지고. 읽어볼게요. 위에 열거된 원소 중에 몇 개가 주기율표의 바로 옆에 위치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게 번역투 말투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그룹을 지어줄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가깝니? 볼게요. 아까 거기 보니까 뭐뭐 있었어요? 탄소, 다음 산소, 수소, 그 다음 질소, 황, 인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얘랑 가까워, 얘랑 가까워 이거예요. 답 C. 2개로 이루어진 그룹과 3개로 이루어진 그룹. 이거 물어본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외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건 지우세요. 내가 시험 문제 안 나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풀 줄만 아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14번.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극성일 수 있다. A번.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에 비해 훨씬 더 전기 음성도가 크다. 이게 비극성 물어본 거죠? 넘어갈게요. A.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에 비해 훨씬 더 전기 음성도가 크다. B. 두 원자가 거의 유사한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다. 비극성이란 얘기는 얘는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 친구는 비극성이죠. 그럼 얘 둘이는 아까 탄소, 메테인 봤다시피 이 친구도 서로 전기 음성도 차이가 별로 없으니 무극성 또는 비극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A는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라고 돼 있으니 얘는 앞으로 극성이 되겠네요. 이 말 이해되죠? 아니고. 그다음 B, 두 원자가 거의 유사한 전기 음성도다. 여기 이제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다음 C, 두 원자가 동일한 원소다. 이것도 같은 말 될 수 있죠. 됐나요? 그다음 D, 한 원자는 음이온이고 다른 원자는 양이온이다. 요거는 이제 이온 결합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아니고. 그러면은 정답은 B, C가 맞다. E가 되겠네요. 됐죠?
B, C가 맞다. 일단 16번까지만 일단 마무리할게요. 16번까지만. 자, 삼중 공유 결합은 가능하지 않다. 가능한 친구 있죠? 누구? N2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N2. 질소는 삼중 결합하고 있죠. N 땡땡땡 N 이렇게. 그래서 삼중 결합이다 보니까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얘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셨을 건데 이 친구 질소 고정 작용이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B 3개의 원자가 관련됐다 아니다. C 6개의 원자가 관련됐다 아니다. D 삼각형 모양의 분자를 형성한다. 아, 이럴 수 있겠네. 질소가 있고 요 친구가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삼중결합했다고 3개의 공유결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러면은 됐고 6개의 전자공유가 일어난다. 전자공유라는 거는 여기 있는 하나의 막대기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그치? 2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총 몇 개? 6개가 들어가겠네요. 그럼 정답은 2가 되겠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본 거네요. 이 친구는 6개의 전자의 공유가 일어난다. 16번 양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생긴다. 양이온은 제일 대표적인 예를 쓰면 Na+가 대표적이죠. 이 친구는 전자를 잃어서 생긴 거예요? 얻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는 잃어 생긴 거죠. 뭐 얻어 생긴 거 아니다. 쉽게 수소결합을 형성한다. 수소결합은 아무래도 수소랑 결합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수소랑 결합하기보다는 이온 결합하겠죠. 그 다음에 C 원자과 껍질에 7개의 전자를 갖는 원자에서 쉽게 형성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 껍질이 7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뭘 받으려고 해요? 전자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얘는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양의 답은 D. 그죠?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말이 C가 말이 좀 어렵죠. 이해되셨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나머지 것들은 금방 지나가서 빨리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 할게요.